그 이번에 뭐 임플란트 회사 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이 임플란트 회사에 큰 플랜이 있다. 네. 다 열받게 해갖고 주주들 이빨 다 빠지게 해서 자기들 걸로 끼우려고 해서 그런다. 뭐 이렇게 네. 우스갯소리도 하던데 회계 감사도 받고 다 봤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네. 무언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우리가 네. 대체 대조표나 이런 것만 봐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에 오스테뮴 주가가 많이 치고 올라가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충격파가 좀 있을 것 같고 많이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펀드에서도 예, 뭐 ETF 그냥 같은 계속 경우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저 정도의 일이 벌어진다는 게 사실은 전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그 회사는 돈을 상당 부분 회수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그 주가에 대한 신뢰 타격, 꽤 오랜 기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슬렘 임플란트가 거래가 안 되니 다른 회사가 올랐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옛날에 여기 직원이 여기서 근무해서 이쪽으로 왔대. 저 회사 네. 비슷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내리고. 야,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너무 회사만 바라보고 네.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는 좀 독특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앨런도 예, 그렇죠. 미국에는 정말 그 앨런 같은 경우 훨씬 더 큰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회계 부정이었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의문을 갖는 게,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는 얘기는 못 나오고 거기서 죽지 않느냐, 미국은 그런 사고를 치면 그러면 네. 그 다음부터는 그 하다 걸리면 나 인생 끝나는 거구나 하는데 네. 과연 이번 이 사태가 그 또 정도로- 유야무야 해갖고 뭐요? 그리고 대주주나 아니 뭐 우리가 봤을 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쳐져야 되는 대목이죠. 저희도 사실은 이런 경제범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을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 정도를 환산해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그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2년 살고 3년 살고 나오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처벌의 수위를 왜냐하면 고통의 정도, 사회에 끼친 해악의 정도에 따라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광범위한 그 범위로 보면은 한 사람을 뭐 예를 들어 죽음으로 몰았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사건, 깊이는 큰 사건이지만 사회 전체 영향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거니까 거기에 준해서 정말 그 벌칙을 줘야 되고 페널티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거는 좀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이런 일도 좀 더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거 한번 걸려는 나는 인생 끝이다. 이런 생각.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각도기님을 만나 뵙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이렇게 뵈면 굉장히 엄격한 저렇게까지 규제를 해야 되나? 네. 저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는데 왜 사람들은 증권회사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뭐 좋은 정보 받아갖고 아직까지 네. 그래서 세력이고 거기에 대한 뭐 피해 의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항상 어떤 주식이나 특히 큰 종목 말고 좀 작은 뭐 이제 중소기업이나 코스닥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투자하신 분들은 세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세력이 들어온 것 같다. 뭐 세력이 팔고 나간 것 같다. 저는 사실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증권 회사 이렇게 다니신 분들은 그 정도 세력 하실 정도의 분들은 없으신데 그 세력들은 도대체 증권회사 안에서보다 밖에가 더 많죠. 네, 제가 보기엔 그건 밖에 훨씬 더 많죠. 뭐 소위 말하는 뿌티크라든가 뭐 다양한 친구들끼리 같이 이거 좋아 보이는데 살래 이러고도 세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다양한 함의가 있는데 실제로 세력이 있는 주식들이 있고 근데 그건 증권회사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회사에 다녀보면 자기네들끼리 아름아름 그러면서 그게 잘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것 같고요. 증권회사 직원이 끼어서 하는 경우는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매수매도를 낼 때는 증권회사라는 창구를 통해서 내니까 거기에 끼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고 그런 주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금감원이 훨씬 더 잘 잡아낼 수 있어요. 모니터링 시스템 잘 돼 있으니까 그건 철저하게 잘 잡아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좀 과도한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개인 투자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도 네. 굉장히 그 분야에 있어갖고는 저는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걸 다 그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피해를 받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내가 피해를 입었다. 내가 손실을 입었다. 나는 너무 아프다. 이거를 승화시켜줄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를 누군가에 떠밀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 마음이 표현해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난 쟤들 때문에 다 한 거야. 난 크게 잘못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실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 정 그러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투자에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생각 극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자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투자 성공하는 심리 법칙을 세우는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잘 못하는구나. 아, 내가 한계가 있구나. 이 실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렇게 일종의 탓을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이걸 인정 안 하면 투자가 시작되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셔야만 새로운 투자가 시작됩니다. 저도 내가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던 그때부터 투자 실력이 묶여 있었던 게 팍 풀리는 경험들을 했거든요. 꼭 그런 건 제 경험으로 봤을 땐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 있어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갖고의 첫 번째 부분은 나부터 반성을 하고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남부터 이제 하고 나는 큰 잘못이었고 난 좋은 회사를 샀는데 세력들이 난 좋은 회사를 샀는데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뭐 사실은 이렇게 뭐 엄밀하게 따지면 주식시장에서 이기려면 그런 세력의 흐름을 읽어서 빠져나가는 세력한테 뛰어들면 안 되죠. 네. 세력이 뛰어든 쪽은 가지 말아야지. 그거부터 파악하고 갔어야죠.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주식은 되게 웃긴 게 나랑 성향이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좋다 그러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네.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돈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투자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자기 결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고 딱 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결 없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사실 구분을 못하는 투자 고수라는 사람들은 시장주의자들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해요. 시장 추종자들. 시장 추종에서 좋은 결과 얻은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시장 추종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대.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하고 그 비결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비결을 찾기가 사실 제일 까다롭고 왜냐하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네, 까다롭고 보통은 분명히 어떤 결이 있습니다. 투자자마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수준 이상의 자산을 투자로 주식 투자로 벌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의 결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찾았다는 건 나는 돈 벌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 그 결이라는 게 고집, 아집 이런 거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쉽죠. 수익률하고 비교하면 알죠. 수익률 나쁜 사람은 고집 아집이고 수익률이 좋은 사람은 철학이고 자기 결이에요. 그 음식점하고 비슷하네요. 제가 식당 장사 잘 안 되고 맛 없는 데 갖고 이거 MSG 좀 넣죠. 막 이렇게 좀 친한 데 갖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맛이 없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수익률로 보고 당연하죠. 수익률 없는 거는 아무리 몇만 얘기해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 저는 투자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얘기해요. 작년 수익률 어떻게 되는데 물어봐요. 안 좋아요. 그럼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데? 보합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해. 이러죠. 보합이 어딨어, 보합이. 그럼 보합은 네가 잘못한 거지. 시장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오를 때 오르는 게 그게 실력이니? 그건 실력이 아니야. 다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신 차려. 제발 인정해. 너 못한다는 걸.
그래서 제 앞에 이런 얘기를 하러 사람들이 점점 안 와요. 네. 그렇죠. 일본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냉정하신 분 아닌데 그거 얘기하실 때는 너무 뻔한 얘기인데 네가 뭐 수익률 안 났는데 네가 못한 거지 뭘 무슨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 똑바로 해 다시. 각도기보다 수익률이 좋은 사람이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뭐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고하를 막론하고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각도기님은. 저는 투자 잘했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어디로든지 쫓아갑니다. 가서 이 사람 노하우가 뭐지? 배워야죠. 아직 계속 부족하니까. 네.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못 다다랐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들어서 배우면 늘죠 실력이 계속. 네. 참 제가 최근에 그 단태님하고 했던 웹 3.0 제가 완전 문돌이 문과 여서 그냥 쉽게 웹 1.0은 그냥 써져 있는 거 읽는 정도, 텍스트를 읽는 정도고 이제 웹 2.0은 내가 거기에 댓글도 쓰고 서로 상호간에 이제 유대를 할 수 있는 거고 3에서는 내가 참여자가 돼서 주주가 돼서 이제 돈도 나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테만 돈이 가는 게 아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아직까지 이제 성숙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물론 각도기님도 뭐 그쪽에 전문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웹 3.0을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정치각도기 TV에만 들을 수 있는 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를 하려면 사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알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스마트폰이 이렇게 펼쳐질 줄 알았으면 스마트폰 먼저 투자를 했을 거고 10년 전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NFT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작년에 NFT를 먼저 연초에 자리를 잡았을 거고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게임즈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먼저 연초에 잡아놨을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이해하고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거대 담론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담론이 안 됐고 여기 NFT하고 크립토 커런시 때문에 좀 빨리 온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짜로 얘들이 꿈꾸는 세상이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진짜로 하는 애들은. 그래서 이게 진짜로 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개발자들이나 선도자들은 항상 먼저 도달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쪽에서 뭐 수조 이상의 자금을 땡긴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근데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웹 1.0 읽고 그다음에 웹 2.0은 참여하고 웹 3.0은 나누는 개념까지 보태진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 나름대로의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크립토 커런시인 비트코인의 첫 번째 아이디어가 그거잖아요. 야, 니들이 하는 거 난 못 보겠어. 니들 권력이 마음대로 돈 찍어내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금전 권력과 화폐 권력을 가진 애들끼리 다 나눠 먹는 세상, 일반인으로 굉장히 거지가 되는 이런 세상 나는 못 있겠어. 우리끼리의 통화를 한번 따로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한 거잖아요. 그 연장선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커런시와 블록체인이 굉장히 웹3.0에서 중요한 기술인 건데 왜 블록체인이 왜 중요하냐면 무신뢰의 신뢰성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죠? 무신뢰의 신뢰성. 무신뢰의 신뢰. 왜냐면 난 당신 신뢰하지 않지만 충분히 거래할 수 있어. 왜?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난 당신은 처음 보지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블록체인으로 당신과 나는 거래를 할 거니까 난 신뢰할 수 있어. 이 세계가 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제 구축이 되는 건데 새로운 세대는 이제 너희들의 세상은 너희들이 만들어서 너희들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난 거기서 숨도 못 쉬겠고 자리도 못 잡을 거야. 그걸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정당하지도 않아. 나는 나만의 새로운 세상에서 있을 거야. 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모여들었는데 그 기반을 만들어낸 게 웹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웹 2.0까지는 웹 2.0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싫다. 나 그거 다 싫고 그냥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롭고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 근데 블록체인에 의한 무신뢰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거래는 가능해. 무엇이든지 거래가 가능해. 이 거래는 쉽게 얘기하면 저의 신뢰성을 담아서 NFT로 블록체인 담아서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나의 신뢰를 사라. 이렇게 무형을 거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으로 문외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서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죠. 웹에서 네. 웹 속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요즘 뭐 수많은 웹들이 생기잖아요. 네. 최근에 뭐 탤런트 김 타짜에서 나온 여자 김혜수. 최근에 김혜수 아, 네. 예. 김혜수 그분이 왜 명품을 백화점에 가서만 사? 예. 한국 결국 앱이잖아요. 네. 앱 선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앱이 와서 중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신뢰성을 자기가 담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래에 따른 신뢰성을 내가 담보해줄 테니까 나를 통해서 거래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되죠.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나 이 물건 있는데 살 사람 블록체인으로 돈을 줘. 그럼 이 물건을 줘야 돼. 물건을 줘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 돼. 만약에 얘가 안 줬어. 사기꾼. 하면 얘는 이 세상에서 매장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호 그렇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어찌됐든 뭐 이제 그런 세상도 누군가는 처음에 그런 기반을 닦아놔야 되고 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위너가 된다? 예, 위너가 되거나 아니면 관리의 영역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맞죠?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논리가 맞죠. 필요하지 그래서 지금 않느냐. 그걸로 인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커뮤니티가 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억 5천 명보다 한 10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 뭐 100명 있는 데서 얼마나 신뢰성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100명 안에서 어떤 다양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다양성이 존재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작은 커뮤니티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죠. 예.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헤게모니를 잡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걸 포기하면서 나눠줘야 돼요. 커질 때까지. 예, 그래서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트를 그 커뮤니티를 키워야 스스로 다 같이 커요. 근데 예를 들어, 너는 너만 챙기네. 싫어. 나 절로 갈 거야. 그럼 누가 어디에 그 뭔가 그 뭐라 그럴까 메리트가 있겠어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속 그거를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고요. 네. 결국 아마존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을 이렇게 티슈에 적어서 이렇게 하듯이 계속 네. 많이 와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이만큼 커지고 나니까 결국.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웹 2.0에서의 어드밴스드한 웹 2.0은 소비자 효용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 소비자 효용이 높아지는 것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자동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세상에서 끌어들인 재화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노동이 죽고 뭐 여러 공정들이 죽고 체인들이 유통 체인들이 죽고 걔 혼자 다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케인즈만은 바로 유효소요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개념인데 웹 3.0에서 웹 3.0은 결국 웹 2.0보다 훨씬 더 유효수요의 효력이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직까지 실험적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거대 기업들이 주었던 매력보다 훨씬 더 많은 매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플레이 투 언 해가지고 게임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전부 다 웹 3.0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그냥 게임을 했는데, 근데 게임을 했는데 나한테 나눠준다네? 그럼 나 이 게임 더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도 나눠준다니까 해. 동남아는 이거 모르면 나 하루 생각인데 하니까 해. 근데 나중에는 재미있는 애들이 나올 거예요. 내 재미를 주면서 내가 다시 리턴이 되는. 근데 사실 뭐 캐시백이라든가 뭐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일종인데 그게 되게 광범위하고 보편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재화가 한쪽 편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다 나누는 방향으로 가는 무정부적인 무권력적인 아니요 그 분산 권력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이 웹 3.0의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지. 예, 좋죠. 유토피아 같고. 근데 공산주의도 아이디어는 좋았거든. 협동조합도 아이디어는 좋거든. 근데 되게 어렵거든. 제가 이제 협동조합 공부를 해보고 주식시장에 훨씬 더 뛰어들게 됐어요. 협동조합이 성공했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고 아 이거 진짜 힘들구나.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스페인의 몬드라곤 이런 데거든요. 그다음에 그 뭐 미국의 유명한 델몬 요 옆에 있잖아요. NH 농업협동조합. 그렇죠. 협동조합.
좀 다르지. 어찌됐든 좀 시작은 그랬으니까. 좀 다르고 그다음에 썬키스트 이런 것도 그런데 썬키스트나 이런 거는 농협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고 이익집단의 협동조합이고 운도라곤이 그렇게 성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진짜 헌신적인 몇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 100명, 1000명 몫을 하는 헌신자들이 중간에 있어요. 이거는 거의 종교인들보다 더 그 헌신적이어야 되는 리더 그룹들이 필요해요. 제가 그걸 보고 협동조합 어렵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모두가 성인이 될 수는 없다. 내가 보니까 성인이어야 할 종교인들도 성인이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 성인이 된다는 건 이건 너무 어렵다. 차라리 그래서 욕망을 자극하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양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웹 3.0이 섞여 있어요. 이익을 주는 것과 욕망을 채우는 이익을 주는 것과 그 헤게모니를 가진 그룹이 얼마나 헌신할 것이냐가 결국 나중에 되면 웹 3.0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전혀 모르는데 가봐야 아는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공부하거나 알아야 되는 게 거기에 막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런 뭐 상상 그럼요.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웹 3.0의 개념을 깊이 있게 알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아 그럴 수 있겠어 참 좋은 거네 라고까지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얘기해 볼래 이러면 그래 야 내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이거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관점에서요? 저는 투자도 그런 거잖아요. 제가 돈을 잘 벌어들이면 그분도 좋고 그분 저한테 거기에 대가를 주잖아요. 서로 윈윈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회사들도 사실은 원래 그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주주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근데 투자에서 투자를 하고 invest to earn이 되면 이거는 그 일종의 부분적인 그런 개념이 성취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원을 지켜주지? 그냥 그 소위 말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 거 외에 다른 수익을 얻는 걸 어떻게 분산시켜서 이걸 펼쳐보지? 이거 펼쳐보면 되게 재미난 그림 한번 나오겠는데? 하는 생각이 저 요즘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그 고민하고 시작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면 너무 멀리 나가서 야 어차피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나오면 뭐 어차피 세상이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최종 목표는 저쪽이 되니까 나는 다 건너뛰고 양자 컴퓨터에 한다는 회사에 투자를 할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가버리면 너무 멀리 가버린 건가요? 투자에 있어서는 저 NFT도 이번에 멀리 간 거죠. 이거 당장 안 돼요. 시간 걸려요. 근데 땡겼잖아요. 항상 투자는 땡기는 거라서 그게 통용이 되면은 땡겨져요. 이해가 되면 투자 그래? 좋은 거야? 좋은 거 같네? 이러면 땡겨지는 거예요. 실물로 오기 전에도 이미 어떤 거는 실물이 오고도 한참 있다 갈 수도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시장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면 시세가 나는 거고 근데 웹 3.0의 몇 가지 개념들은 이미 한번 우리가 NFT로 2021년에 경험을 했지만 언제든지 한번 이렇게 터질 수 있는 대목들이 몇 개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이 웹 3.0이구나 신기하네 하면서 반응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음 단계 국면인 것처럼 보이거든. 빅테크 다음 단계는 이 국면이다. 쉽게 얘기하면 애플의 이익은 주로 애플의 주주들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근데 애플의 이익이 애플 모든 사용자와 모든 애플과 연관된 사람하고 연결되어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충성스럽고 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야 이게 보편화되면 빅테크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가 되는 거죠. 빅테크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사버리거나 뭐 중간에 아니죠. 못 사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워낙 그런 거 잘해서
클라 그러면 싹 사서 그냥 네, 그렇게 되면 그건 폭파되는 거예요. 그 웹 3.0은 폭파되는 개념이 더 가깝겠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다 기분 좋아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고 이러면 다 이제 침체에 빠지고 우울해지는데 이거 너무 시장을 자주 보는 것들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볼 수 있는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있거든요. 뭐 자영업자 중에 손님이 없어서 보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재택 근무하니까 뭐요. 또 핸드폰 옆에 두고 또 이렇게 보시는 직장인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게 그렇게 크게 유용한 건 아니니까 알면서도 보게 돼요. 자주 보면 손해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주 보면 손해난다. 개인들은 심리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주 안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트레이딩으로 데일리 그 스캘퍼로 완전히 진입한 게 아니라면 스캘퍼는 뭐 눈을 띄면 안 되고 그렇게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 벌 게 아니라면 그리고 트레이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을 확률이 너무 낮아. 너무 확률 낮은데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경마하는 것도 아니고. 안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 핸드폰 이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안 봐야지 했는데 뭐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뉴스 보다가 속보 내 거 괜찮나? 뭐 이렇게 또 들어가 보게 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가격만 봐서는 실력이 절대 안 늘고 저도 옛날에 브로커리지 생활할 때 가격을 그렇게 매일 봐도 실력이 잘 안 늘어. 그러니까 차트 조금 보는 실력 외에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공부를 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낼 생각을 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어떤 게 중요한 개념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 좀 하시고 일단 자주 보면 절대 좋을 수가 없고 차라리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다트나 이런 걸 봐야지. 그리고 다트가 이 다트 아니고. 네네. FSS에 있는 금융감독원의 다트. 그 다트 사이트 들어가서 그 회사가 뭐 하는지 보고 분기 실적 흐름들은 어떻게 되는 거 보고 현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꾸 보다 보면 느니까. 네. 차라리 근데 하여튼 자주 보면 이렇게 내 구덩이를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격을 자주 보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네네.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각도기님의 원래 목표, 꿈, 뭐 어려움, 어떤 거든. 네, 저는 그 AUM이라고 표현하는 제가 이제 관리하는 총 자산이 큰 수익이 작년도에는 한 1, 2, 3월 달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이 났고 그 이후에는 들어오신 분들이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그 4월부터 10월 초까지인가? 그 사이 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좀 안 좋은데 이분들을 2자리 이상으로 수익률 만들어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도록 하신 분들은 돈 많이 벌어서 돈 좀 빼드리고 뭐 이건 뭐 사실이니까 참고로 저는 뭐 2자리는 됐습니다. 네, 2자리? 2자리. 작년도? 예, 작년도. 1월부터 있으셨던 분은? 1월부터 있으셨던 분 2자리 됐죠.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심해프로는 당연히 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높았을 때 오신 분들이 조금, 그래서 그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그러나 시간이 되면 분명히 회복할 거라고 믿고요. 그분들 이렇게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연말 연초에 이 유튜브 관련해서 고민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좋은 그 개편이나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그림들이 좀 잘 그려졌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하고 더 연결되어서 좋은 세상을 꿈꾸는 분들하고 더 많이 연결돼서 좋은 미래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어떤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는 한 해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소망을 하고 있고 운동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다리가 다시 조금 굵어졌으면 좋겠고 예. 가면 갈수록 더 힘든 목표인 것 같은 거는 왜일까요? 오히려 앞에 게 더 쉬워 보이죠. 더 쉬울 것 같은데? 수익이 제일 쉬울 것 같아. 예. 그래도 올해 좀 해보려고 하고 좀 놀러 많이 다니고 싶어요. 작년까지 놀러 너무 많이 못 다녔어요. 제가 알기로 뭐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휴가 며칠이나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틀 썼나? 이렇게 연말이 거의 다 돼서 여쭤봤거든요. 2일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2일 정도 썼나 이러시길래 이분이 참 2021년도에 허벅지가 얇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절로 해봤는데 일본 같은 데 가서 자전거 여행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각도기님께서 올해는 본인에게 주어진 휴식은 다
그러니까 그 이상 쉬시면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네. 예, 본인에게 주어진 휴식 정도는 충분히 다 쓰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그래서 조만간에 이거 방송 거의 끝자락이잖아요. 네. 팁을 하나 드리면, 힌트를 하나 드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저희 증시각도의 TV에. 아, 네. 진짜요? 네, 증시각도의 TV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오게 되면 제가 휴가를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침반도 휴가를 혹시 그 힌트 중에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자 여자 중에 가고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래요. 그리고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댓글 이제 딱 한 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저희 증시각도 TV 시작하고 딱 한 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댓글의 그럼 저는 아니라는 거 확실히 이제 증명이 된 것 같고 이제 댓글의 성지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누군지 맞춰보시고 맞추신 분한테 선물 드리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뭐 배진환의 투자를 잘한다는 것. 네, 만약에 맞히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각도기님이 원래 포부나 이런 부분도 들어봤는데 무엇보다 진짜 휴가를 다 쓰시는 그런 한 해 보내셨으면 하고요. 제가 연말에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 보낼 때 마지막에 이런 문자를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글귀를 적었던 것 같아요.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행복의 크기는 무한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쓰고도 좀 잘 썼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크기는 무한한 행복이 가득하신 2022년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권순장의 브릿지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